관리하는 식단 뭐 먹을지. 먹을 수 있는 식이 서플멘트가 보충하다. 엄마 아빠 집에 보면 하나씩 먹지 않으시냐? 드시지 않으시냐? 식이 보충 뭐 드시냐? 그래서 뭐 밀크시슬 추출물 뭐 홍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약이 아니지. 그러니까 먹으면 치유된다가 아니야. 요새 유행하는 비타민 이런 거야. 다. 약 아픈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뭐하다. 좋다. 네 평소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준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약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주황그 뭐가 아니래. 약이 아니래. 이거. 약은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될 필요가 있나? 있지. 약은 잘못 쓰면 위험하잖아, 그지? 어? 약은 인텐드가 의도하다니까 원래 약이 의도돼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단 말이야. 약이 가지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약은 원래 목적이 이거다 이 말이야. 약이 가지는 의도는 의약품은 뭐 하기로 의도가 돼 있냐면 이거 니네 코로나 키트 같은 것도 약이야. 드러그야 아니야. 드러그 맞아. 그 니네가 콧물 넣으면 거기 액체가 올라오잖아. 그 액체도 드러그라고. 그래서 약물은 원래 의도가 진단하고 코로나 키트처럼 진단하고 진단이 끝나면 뭐하고 치료하고 치료가 안 되더라도 미티게이트 밑에 나오는 완화시키는 이 세 가지 또 뭐야? 트리트 이게 아예 뭐야? 치료 중복되는데 뭐 트리트는 똑같은 말이야. 녀석 보니까 고치다라고 나와 있는데 병을 고치거나 뭐 치료하거나 같은 말이야. 또는 처음부터 아예 병을 뭐 하겠다? 예방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월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온 거야. 다 원형이지. 이 모든 것의 목적어는 디지즈라고. 원래 약이라는 게 의도가 돼 있는 게 그 목적이 바로 진단하고 고치고 완화시키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라고. 뭐를? 질병을. Before marketing. 그래서 마케팅은 어디 내놓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 주하고 얘기야. 마케팅, 즉 시판되기 전에 약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냥 내놓으면 돼, 안 돼?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아? 약이라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들은 반드시 undergo는 겪다야. 겪어야 되는데 extensive, 광범위한 단어 막 쏟아져 나오지. 아주 범위가 넓은 연구를 겪어야 돼. 그 무슨 성에 대해서 첫 번째 효용성, 효과 있냐 없냐. 또 뭐 안전성, 또 interactions, 상호 작용, 다른 물질과, 그렇지? 그래야 약 그 포장지에 써 있잖아. 어떤 알코올과 같이 섭취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 다 나와야 돼. 다른 물질, 뭐 술이면 술, 뭐 이런 것과의 효용성. 그리고 도우징은 복용이야. 약은 복용해야 되잖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다 검토돼야 되는 거. 느낌은 알겠지? 약은 검사마다 광범위한 연구를 끝내야 돼. 그리고 나면 이게 통과했음을 판단하는 기구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Food and Drug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식약청이야. 그렇죠? 그 미 식약청에서 gives 준다, formal 공식적인 pre-market 공식적인 승인인데 approval 승인인데 프리가 이전이지. 마케트가 파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시판하기 전에 받는 승인을 준다는 거지. 그럼 순서가 그렇잖아. 승인을 먼저 받아야 시판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 약물에 대한 FDA가
그래서 첫 번째 그 판매 전 승인을 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니터가 동사야. 계속 감시한다. 허락만 해준 게 아니고 나중에 시판되면 계속 감시한다니까. 그것의 무슨 성을? 안전성을 바로 after, 후에도, 그 약물이 is on the market, 시장에 나온 뒤에도 계속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약품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전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됐는데 사람들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면 시판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한다고, FDA에서. 만약에 한 약물이 여기 나오네. be shown이니까 약물이 보여지면 subsequent, sub, 밑으로 이어서, 즉 차후에, 방금 얘기한 거야. 시판 후에 어떤 위험하다라고 약물이 보여지게 되면 당연히 FDA는 뭐 하겠어? 빠르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왜 PP인지 알아? have가 가지다가 아니고 사역이야. 뒤에 it은 약물이야. 원래 사역동사 have는 목적어 뒤에 원형 부정사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건 둘 사이가 무슨 관계일 때? 능동, 즉 얘가 이거 할 때야. 그럼 만약에 have하고 이게 사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둘 사이가 무슨 관계일 때? 수동의 관계면 pp를 써야 돼. 그래서 저기서도 지금 removed니까 약물이잖아, it이. 그 약물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거야, FDA가. 빼고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지. 시장으로부터. 자, 근데 지금까지 다 무슨 뭐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약물이야, 보조제야? 약물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맞지 않다. 그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는? 시기 보충제에는 이 모든 승인과 시장 퇴출 이런 게 해당이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어. 시기 보조제는 그냥 좋다고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내놓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뭐야, 건강에 좋은 뭐 유자청 그런 거. 그것도 뭐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집에서 만들잖아. 그거 식약청에 승인 받아야 돼.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먹지 않나? 근데 집에서 타이레놀 제조해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집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화학 공식을 발견했어. 그러면서 막 과학실에서 어떤 화학 물질 가져다가 합성해가지고 약이야 이러고 막 팔고 다니면 돼, 안 돼? 돌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약장수 되는 거야 이제, 그지? 근데 집에서 뭐 엄마가 인삼을 갈아가지고 무슨 인삼청을 만들어서 식이 보조제로 먹는다. 옆에 아줌마한테 줬어. 법에 걸리나? 안 걸린단 말이야. 식이 보조제는 그런 거라고. 됐어? The current law, 현재 법이 주고 있어. 사형식이야. FDA라는 그 식약청에다가 법이라는 개념이 뭘 주고 있냐면 오로지 제한된 권한만을 주고 있다. 누구에게? 보조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통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제한된 통제권만 주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보조제 중에서도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돼야 식약청이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약은 어땠어? 위험 정도를 떠나서 무슨 약이든 팔려면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보조제는 일부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한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가 있어, 없어? 사각지대가 뭐야?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 약은 있다 없다. 사각지대가. 식약청에 사각지대가 있어 없어? 약은 무슨 식이야? 식약청의 권한 행사에 사각지대가 약은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약은 다 식약청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 하지만 식이보조제는 식약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무슨 지대가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위험할 수 있겠어 없겠어? 위험할 수 있지. 아무리 뭐 식이보조제라고 해도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그 성분이 잘못 배합돼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 한눈에 안 보이면 나 화낼 거야.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의미상 주어, 진 목적어. 됐니? 원래는 주어, 동사이고 이 자리에 원래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오고 목적격 보어를 써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때는 무조건 가짜 목적어를 두고 목적격 보어를 쓴 다음 to 부정사의 진목적어를 뒤에 쓰는데 간혹 이 진목적어인 to 부정사가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면 이 자리에 for 목적격을 넣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결국 주어는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도록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가보면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이 앞에 내용 뭐야? FDA는 제한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 시기 보조제. 이 사실이 뭘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야. 이 사실이 이렇게 함을 이게 투부정사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뭘 가능하게 만들어? 누가? 의미상 주어. 정부가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전하지 못한 보조제를 시장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제한된 권한을 정부가 운영하는 게 FDA인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보충제 안전하지 못한 보조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지. 근데 위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랬어. 그건 뭐야?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서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약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가 좋아? 임파서블은 좀 극단적이고 권한 제한된 권한을 있으니까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파서블의 반대 임파서블을 그러면 인정 답안으로 해달라고 막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그냥 difficulty 정도 쓰면 무난하지. 왜 어렵다고? 정부의 지시를 받는 FDA가 식이 보조제에 대한 안전하지 못한 식이 보조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어렵다고. 제거하기가 좀 어렵다고. 완전히 제거 못하는 건 아니야. 그 제한된 권한에 해당되면 제거할 수도 있어. FDA는 답은 3번이었고 그리고 FDA는 does not evaluate. FDA는 절대 평가하지 않아.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보충제들의 before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hit the marketplace 시장을 때린다는 것, 시장을 점령하기 전에. 됐어? 시장에 때린다는 건 시장에 출시되는 거지. 약은 어땠어? 출시 전에 다 승인 받아야 되지. 아까 있었잖아. 프리마켓 어프로벌. 시장 나가기 전에 승인 받아야 돼. 근데 보조제는 어때? 반대지. 시장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자기 일이 아니야 FDA가. 되어라 some legislation 법안들이야. 법안들. legislator 법안자들. 이게 우리말로 버전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야. legislator가 법을 만들다거든. legislators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국회의원 아니야? 입법기관 아니야? 입법이 뭐야? 그래서 국회의원의 주 업무는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거야. 그걸 이제 국회 동의를 통해서 법으로 확정하는 거지. 됐니? 그리고 컨그레스는 미국의 의회야. 의회. 그럼 이 후라는 건 누가 선행사겠어? 의회가 선행사야? 법안자들이야? 국회의원들이 선행사야. 그래 지금 미국에도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어? 원안 법을 뭐하자? 좀 법을 개선시키자. 즉 바꾸자. 법을 바꾸자라고
바꾸기를 원하는. 어떻게 함으로써? 요구함으로써. 응? 그 되나? 이놈이 이거 하도록 요구하다 되나? 그 동사가 지금 by니까 ing를 쓴 거야. 대신에 동사의 성격 때문에 보조제 제작하는 놈들이 to 부정사야.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지금은 이런 요구가 없지만 법을 통해서 더 안전한 상품을 put on the shelves, 선반 위에, 즉 출시하는 거야. 니네 put on the 쉘프가 선반이고 가게 진열대거든. 그러니까 이게 출시하는 거 아니야? 더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게 하도록 보조제 제조자들한테 요구함으로써. 되냐?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제품을 올리도록 요구한다는 건 뭔가 규칙을 세우겠다는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더 안전한 제품을 팔고 레벨, 표딱지 붙이라고. 상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라고. 레이블, 이게 표시야. 니네 저 영양 성분표 이런 거야. 표시하라. 좀 더 어떻게? 애매하게 말고 분명히 표시해라. 이런 걸 법으로 아예 세우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지금. 그럼 슬슬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 이제 보조제도 제한을 좀 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지. 그 목적은 objective. 그래서 내 목적어가 O야. objective는 객관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목적어야. 목적. 그래서 내가 SVO 할 때 O가 objective의 줄임말이야. 이 국회 법안의 목적은 바로 보장한다는 것이지. ensure. 뭘 보장하자는 거야? 됐죠? 소비자들이 자 여기 잘 봐야 돼. tell the difference에서 tell은 식별하다. 말하다도 있지만 뒤에 차이가 나오면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 tell은 어떤 의미랑 같아? distinguish. 식별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응? 무엇과? 시기 보조제들과. 첫 번째 시기 between이니까 시기 보조제들 A 그리고 and those 그것들 이거야. 자 어떤 시기 보조제들 일단 뭐 한 거? 안전한 보충제들 하고 이 those 왜 보조제들 받는 거야. 안전한 보조제도 있지만 또 어떤 보조제들이 있어? 가지는 잠재적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야.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또는 약물과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뭐 하자? 그런 것들 사이에 소비자가 뭐 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식이 보조제가 이제 좀 약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만 먹을 땐 괜찮은데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 뭔가 이상해질 수 있는 거 있지? 그것만큼이라도 좀 제한하자 이런 거지. 제한하자. 그러니까 혈창들이 단백질 그것도 식이 보조제 아니야? 단백질? 그거 마음대로 사 못 써. 산다고 식품처럼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고 있다고. 근데 그런 식의 단백질 타서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어 없어? 미국에 없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은 좀 위에 라벨지를 붙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거지. 뭐라고 다르겠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도록 법으로. 지금 법이 없으니까 그 제조자들이 그런 걸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지.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종의 시기 보조제 아니야? 킹? 그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미국은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법은 있어.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음용에 주의하십시오. 써 있잖아. 근데 이게 식약청에서 약품처럼 완벽하게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오케이? 이런 거 원래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저런 법안이 통과돼서 표시를 하게 된 거야. 미국도 이제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어? 부작용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뭐 또 편의점 가서 10캔 주세요 한다면 10캔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돼 안 돼? 법에 안 걸린단 말이야. 어? 이거 판매자도 책임이 없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제 국민 건강에 해로워질 수가 있겠지. 법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라스트 아마 이 4번 오늘 마지막 지문을 내가 해석할 때 나 이거 봤는데 이 지문을 본 적은 없어. 어디서 이 봤는데 한 느낌이 오는지 한번 보세요. 최현주 정도는 내가 오 이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이런 게 연계야. 내용에 대한 간접 연계야. 최현준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오랫동안 쌤하고 했으니까 저기 짬밥이 있으니까 어제 봤었어요. 최근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 리터레이처가 뭐지? 문학이야 문학. 문학이 뭔지는 알지. 여기 국어 수업 듣는 놈들도 알 테니까 문학하고 설명문은 다르지 않냐? 우리 설명문을 문학이라고 해? 아니지. 내 국어 갈래에서 나눠지잖아. 수필도 문학인가? 이것들 봐라. 수필 문학 맞아. 시 문학인가? 문학이지. 소설 문학이지. 그러면 신문 사설 논문 이거 문학 아니지.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래서 비문학. 알겠니? 여기 문학 얘기만 하는 거야. 문학은 is not disposable. 이 원래 dispose가 버리다야. dispose가 버리다라고. 외우기도 쉬워. 포즈는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해서 포즈? 제기하다 내놓다지. 포즈 문제를 제기하다. 올려놓는 거 하자. 디스가 반대지. 꺼져. 에이블 뭐였어? 수도. 그럼 버려질 수 있는. 버려지는 게 뭐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래서 얘네 일회용이라고 나와 있는. disposable. 한 번 쓰고 버려질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문학은 일회용 캐리어. 운반 도구가 아니다. 뭔가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는 운반 도구인데 한 번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고. 일회용 캐리어가 아니라고. nugget of information. nugget 덩어리. 그래서 내가 초코 너겟 이런 거 알지? 너겟 이렇게 치킨 너겟 맞아. 덩어리. 그 자그만 덩어리.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있는 덩어리의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일회용 정보 전달 용기는 뭐야?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비문학이지. 그래서 설명문, 레고 설명서 이런 거야. 한 번 전달이 되면 소용가치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건담 같은 거 만들 때 설명서 뭐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보고 만들면 버리는 거잖아. 난 이건 나중에 나이 들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 문학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읽을 몇 살에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건 문학은 일회용 전달 매체 한 번 내용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문학은 일상의 읽기가 비문학이야. 일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읽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그런 일상의 읽기와는 opposed to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써. 정반대로 써.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초대한다.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인다. 뭐 하도록? 경험하라고 우리를 불러들인다. 되냐? 이것도 invite, 초대하다. 목적어 to 나오면 목투 되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to-be 하도록 초대하다.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부사 빼고 back again 빼고 나면 동사 목적어 to-be야.
우리가 계속 다시 경험하라고 한다. 경험하라고 초대한다. 뭘 재경험하라고? 그 문학이 우리에게 뭐 했던 것? 이미 제공했던 것을 다시 경험해봐. 이렇게. 이 다시 경험해보는 게 아니라 문학 또 읽어 이 얘기야. 그리고 병렬. 다시 경험하고 이번에 생략을 안 했어요. 생략해도 돼. 병렬이니까. 다시 뭐 하라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 뭐 하라고? reassess. assess가 뭐라고 배웠어? 평가하다지. 평가하다. 그럼 reassess. 다시 한번 평가하다. 재평가. 초등학교 때 어린 왕자 읽었니? 지금 고등학생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 라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학 책 자체가 우리를 다시 그렇게 끌어들인다고. 응? Literature, 문학은 계속해서 내가 communicate, 자동사면 의사소통하다, 타동사면 전달하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 의미와 중요성이 있으니까 전달하다로 번역해서 문학은 계속해서 전달하기를 계속한다. 무엇을? 의미와 중요성을.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뚜렷한 점은 그것이 계속해서 병렬이야.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기를 계속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동시킨다. shift. 그 처음에 작품이 줬던 의미를 이동시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이게 분사구문 빙이야. 뭘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이동시킨다. 자, 관점은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 바뀌지. 그럼 나이가 들어서 관점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관점에서 나오는 의미가 어떻겠어? 달라요. 이동하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어린 왕자의 관점이 중학교 때 봤을 때는 그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의미도 따라서 뭐 하겠어? 그렇게. 관점에 따라서 의미도 이동한다고 계속. 뭐 요새 애들 아몬드 많이 읽고. 아몬드가 좋은 소설인가? 근데 그걸 얘네가 한 40대 후반 돼서 읽으면 좀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 그건 문학 작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초등학교 3학년 읽으면 어떻겠어? 그 새끼들은 야 이거 잔인해 이런 것만 느끼겠지. 그러면 잔인한 장면 나온다며. 피가 튀고 그런 장면 나온다며. 아 잔인해 이러겠지.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보다. 어머니가 그 문학 작품이라면서 나한테 사준 게 드라큘라 백작이야. 그래서 좀 읽으니까 뭐 그때 충격이잖아. 사람 피를 빨아먹고 흡혈귀 이거잖아. 그 책이 무서워지더라고. 좀 읽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우리 이게 이불을 올려놓은 이불 장롱이 있어. 읽다가 무서워서 어씨! 그 뒤로 던졌어. 그래서 나는 알아. 항상 집에 가면 장롱 뒤에 그 책이 빠져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꺼내기 싫은 거야. 무서워서.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드라큘라 백작이 어떤 문학 작품이라는 걸 깨닫고 용기를 내서 봤지. 이제 그 책은 아니고 다른 드라큘라. 야 이게 인간의 어떤 이 드라큘라 백작이 상징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남을 이용해서 뭔가 영생을 얻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러면서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드라큘라 백작의 재해석 이런 책도 보게 되고 점점 내가 나이가 드니까 관점도 바뀌었고 그 책이 주는 게 공포에서 이해와 어떤 비유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문학이라고. 오케이? 하지만 레고 조립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3살짜리가 읽어도 40대가 읽어도 그 내용을 비문학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건 한 번만 하면 계속 가는 거라고. 다시 읽을 필요가 없지.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이 있다고 이미. 무슨 경험? 테이킹 업, 집어들어 고전 작품을, 문학 고전 작품을 집어든 적이 있다. 여기 테이크 업, have had 경험이야. 우리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다. 문학 작품을 다시 집어드는 경험. 언제? After several, 몇 년이 지난 후에. 되니? 병렬 구조 뭔냐? 집어들어서 몇 년 읽은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문학 작품을 집어들어서 그리고 나서 집어들어 읽겠지 당연히. 그리고 finding, 그 안에서 찾았던 경험이 있다고. 2번이야. 그 작품 안에서 뭘 찾았어? 세부사항과 중요성을 다시 발견한 적이 있다고. 그건 우리가 뭐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미 놓쳤던 첫 번째 시기에, 아니면 멍청하면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첫 번째나 아니면 다섯 번째. 그럼 이 경험은 다시 집어들은 건 여섯 번째 경험이고, 첫 번째 집어들면 두 번째 경험이 되겠지? 자, 그 뭐 비유를 쓴 거고, 그 첫 번째 시기에 놓쳤던 됐냐? 여기서 through라는 건 완전히 다 이런 개념의 부사야. through가 쭉 통과해서니까 완전히 다 처음에 읽었을 때 놓쳤던, 그때 우리가 놓쳤던 그 중요성과 세부사항을 발견하는 경험이 다 있지, 니네들도. What has changed?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바뀐 것은 그 문학 작품 자체가 아니지. 똑같은 책이라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not a 법이니까 뭐가 바뀐 거야? 우리의 경험이 바뀐 거야. 지금 반영되는 경험이 바뀐 거야. 그 지문에서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읽었을 때 경험이 바뀌고 있는 거야. 글은 똑같지만 우리가 과거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 경험은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경험이 왜 바뀌냐고. 우리의 뭐가 바뀌었으니까? 나이가? 관점. 됐냐? 여기 나오잖아. 우리의 무엇은? perception. 인지, 관점은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 on aging,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자, 우리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가졌던, 셰익스피어 누군지 알지?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였던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under existential threat. threat가 위협이니까 어떤 위협 하에서,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존재하다지. 존재론적인 위협. 어려운 말이 나왔어. 이 안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웅장한 드라마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그게 뭐야?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야. 쉽게 말하면 인생 무상 왕정. 리어 왕이니까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었는데, 이 희곡에 드러난 점이 뭐냐면, 그래서 나라를 점령하고 막 권한을 얻었는데 결국 나는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뭐 이런 대사가 나와.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리어 왕 잘 싸운다, 막 점령했다, 이런 것만 보겠지.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사람도 이런 대사해 보니까 자기가 진시황이 고민했던 거, 결국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위협이야. 내가 이 많은 걸 하면 뭐하나? 우리 자식들이 잘 산다고?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나라는 존재 사라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후대를 위해서 이거 무의미할 수 있어. 그렇잖아. 잘 생각해봐. 존재론적인 위협. 내가 없는데 내 후손이 잘 되고 말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존재가 없는데. 그지? 그래도 내가, 그래서 신을 만든 거야. 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너희들이 지켜줄게. 무슨 소리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론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극단적 선택을 못해. 뭔지 알아? 나 죽으면, 내가 선택을 하면 우리 자손들이 피해 안 가게 삶을 정리를 잘 해놓고 유산 상속도 해놓고. 아니 그걸 왜 생각하냐고. 내가 없어지는데 자손들이 뭐 유산을 받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의미에는 생명보험도 의미 없는 거야. 생명보험 누가 받아? 자손. 무조건 한 번은 받지만 내가 받지 못하는 보험이 생명보험이야. 맞지 않냐?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보험금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존재론적인 위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생명보험도 필요 없는 개념이야 사실은. 내 자식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지? 내가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지? 그래서 그런 위협을 다룬 대사가 있다고, 리어 왕의 작품에. 그럼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어른들이 이 존재론적인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역시 고대에도 이런 존재론의 위협을 느끼면서 인생 무상이라는 걸 깨닫고 있구만, 이런 걸 보겠지. 근데 초딩들이 이거 읽으면 뭐만 나오겠어? 리어왕 점령했네? 리어왕 돈 많네? 왕이네? 권력이 세네? 이런 것만 보이겠지. 이것은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우리가 가졌던 관점은 다른 경험이다. 다른 경험이다. read
읽혀지는 한 사람의 몇 대? 20대의 그 경험 언제? 그것이 우리의 70대에 있던 70대 읽을 때랑 서로 어떤 경험이다? 다른 경험이다. 주어는 인식.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 인식은 다른 경험이지. 레드는 이거야. 레드지. 그럼 이거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빙어 날라가고 뭐만 남은 거야? 그럼 접속사 때로 번역하면 20대에 읽혀질 때. 그지? 언제보다는 그것이 한 사람의 70대에 요것도 빠진 게 뭐야? It is red. 그지? 읽혀질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왜 맞는 얘기냐? Because 이유야.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에 아까 뭐라 그랬어? 설명문 같은 뻔한 글들이야. 생활하면서 필요한 간판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찌라시, 뭐 집에 뭐 저기 뭐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는 거 그런 일상의 읽기와는 반대로서 requires 요구한다. 뭘 요구해? 완전한 독자에 뭘 요구해? 참여를 요구한다. 몰입을 요구하는 거야. 자신을 읽으면서 자신을 깨끗이 비유하고 대비해보고 관점을 정리시켜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참여. 그것은 활성화시킨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완전히 독자가 참여를 하면 이걸 활성화시켜줘 문학이. 뭐를? 첫 번째, not just A 어딨어? but also인데 법만 썼어. 당연히 이것도 활성화시켜줘. 뭐 우리의 정보적인 처리 기술도 이거 내가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는 당연히 들어간 거고 핵심은 B라 그랬지. 이건 내용만 읽는 거야. 정보 처리 스킬.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지? 그 기술. 이건 모든 글이 다 그래. 문학이 아니더라도 읽고 나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그래서 우리 뭐야 정보 처리 기술만 읽을 거면 꼭 문학을 안 읽어도 돼. 아무 책이나 막 읽어서 내용 파악하는 거야. 이것도 문학이 아니잖아. 이 글을 니네가 간파할 때도 이 기술을 써 안 써? 정보의 처리 기술을 써 안 써? 그치? 사실은 우리 수능 지문은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하는 거야. 하지만 문학도 이 기술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지. 당연히 들어가고 중요한 건 이거. 우리의 분석까지 들어가야 돼. 그냥 있는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이 같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잠깐만. 이 님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조국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미지네이션. 무슨 역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 막 자기 대입하고. 대입하다 보면 소설에서 많이 배웠지. 소설을 읽는 동안에 그 주인공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막 이때면 나는이라고 소설이 전개되면 그 내가 나처럼 느껴지잖아. 그게 바로 감정이입되는 거지. 그렇지? 레고 설명서는 감정이입 안 된다고. 문학 작품은 감정이입되는 거 경험해 봤어? 네. 홍길동전을 읽더라도 내가 홍길동이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옛날 개그 알아? 홍길동전 다 읽어봤냐? 아버지, 제가 급제를 안 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아무리 호부호형을 허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이 홍길동 새끼는 호부호형이 뭔지 모르는 거야. 호부호형이 뭐야? 호부, 아버지를 부르고 형을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개그 소재였어. 개그맨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래, 오늘부터 그럼 호부호형을 호하노라. 아무리 허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개그 소재였어. 어쨌든 홍길동전 읽으면서 다 몰입해본 적 있지? 내가 활빈 땅을 만들면 어땠을까? 뭐 이거 몰입하잖아, 그지?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이러한 변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관점의 변화, 즉 경험의 변화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미안하다. 이거 동사네. 미안해. 이 앞에 말한 이것들은 다 변한다. 이 느꼈던 분석이나 상상이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한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변화들이 설명한다. 뭘 설명해? 그게 변했다는 건 어떻게 문학 작품들이 좀 더 가치가 일상의 리디보다 variable이 뭐였어? 다양한이지. 어? invariable. 뻔한 거야. 지금 문학 작품이 맨날 언제 읽어도 뻔하다고 얘기한 거야? 아니지. 읽을 때마다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variable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답안지에 이게 나와 있어. 다이나믹이 뭐야? 역동적이라는 거야. 왜? 항상 가변적이니까. 나 읽을 때마다 어떻다? 다르다, 역동적이다, 변화한다, 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내가 처음에 이 지문할 때 왜 얘기했는지 알겠어? 우리 어린 왕자 얘기 얼마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또 나오는 게 내용 연계야. 그럼 니네가 문학 작품 얘기 나오고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이 이입되고 일방적인 태도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 얘기네. 그래서 주제 문학 작품은 뭐라고 만들 수 있냐?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준다, 선사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읽기와 다른 점이다. 이런 거 파악하면 어렵지 않지. 최소한 학교 내신 범위 들어가도 그 정도는 알고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뭐 공부 전혀 안 하다가 시험지 받았으니까 읽고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더더군다나 생각해봐. 이거 몇 개쯤 들어가 있어? 중간고사에. 이런 지문 개수 몇 개 들어가 있어? 2학년 때 한 몇 개 들어갔지 모의고사가? 한 20개, 영석은 한 30개 들어갔는데 30개 넘냐 니? 넘을 텐데? 그럼 이게 한 3, 40개 나온다고 쳐봐. 모의고사 지문보다 길어요. 외울 수도 없어. 그럼 니네 어때야 돼? 지금 선생님이 미리 초벌구이해 주는 게 중간고사 시험지는 받자마자 대가리만 딱 보면 이거 내용 뭔지 알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익숙해져야 돼. 이 내용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테일로 접어 들어가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날 또 다시 13강 들어갈 테니까 책 가져오시고요. 일요일 날은 오는 거고 월요일 날은 쉬는 거야. 일요일 날 남학생들 꼭 와. 여자 신입생 한 명. 진짜요? 무슨 소리야? 잘 먹을게. 안 치우고 지금 표정 봐. 진짜요?